네,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오후장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기관은 11시 구간을 기점으로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선물 시장 흐름과 전략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출발과 동시에 관망세로 출발이 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관망세 출발 이후에 개인들의 수급 변동이 주범으로 잡으면서 주도 세력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추세는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됨으로 인한 디커플링 현상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결제 증감률 자체가 현재의 시장 지수 견인 쪽으로 올라가는 폭 대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도로 하고 있는 변동성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우상향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개인들이 나홀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기관계 쪽에서 이제 매도니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매수로 잡았던 부분의 일부 청산성 이후에 또다시 신규적으로 좀 들어왔던 물량들이 많아지기보다는 이제는 청산을 다 끝내놓고 나서 자신들의 단기 트레이딩 포지션이 아닌 기존의 누적 포지션을 신규적으로 조금씩 소폭이나마 미결을 증가시키면서 들어오는 포지션이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외국인들의 시장 자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냐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옵션 쪽에서 콜옵션 쪽에 매수 증감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속임수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위쪽 상단에 방어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갔던 것은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디커플링 현상으로 위쪽으로 오히려 반대로 교란시키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겠죠. 참 치사하고 안이 꼽습니다. 가장 시장을 잘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정말 수익이 가장 많이 나야 되는 것은 우린 개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 파생시장에서 개인들의 손실률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보시면 아침에도 그리고 최근에 전략 오전 전략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제가 오후 방송을 잡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바스켓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차익적인 부분에서 먼저 들어 올려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비차익 쪽에서 형 나도 갈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등을 밀어주면서 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비차익 쪽에서 눌렀습니다. 매도 압박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난 뒤에 시장에서 차익 조금 꾸준하게 매수를 확대를 시키면서 비차익 쪽에서 들어 올리니까 지수가 좀 빠르게 선물 쪽에서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포착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현물 쪽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지금 현재 현 선물관의 괴리율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은 이로 인해서 오후장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매수 전환의 폭 자체가 또는 매수 폭이 이제 매도로 만약 전환폭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제 고점을 맞고 떨어질 준비를 한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 선물 시장 대응 전략 이제 마지막 좀 승부수 잘 띄우셔야겠죠.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 얘기 드렸어요. 자, 똑똑한 투자자라면 애청자라면 주쌤의 선물왕을 보고 눌림 매수만 잡으러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상단의 수급이 지금 이 모습밖에 되지 못하면 상단은 259.35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귀신이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저도 주식의 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 부근에서 이미 터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더 빠르게 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고점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위쪽에 하나를 좀 더 놓고 본다라면 개인들의 수급 포지션 때문에 상단이 하나가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앞에 260 터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도 걸려 들고 있는데요. 자, 요 정도만 보고 매수를 따라잡으러 가야지 이거라도 수익 내야지 하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매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도 송출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미 그래서 위쪽에서 오후장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257.80 부근을 종가상 지키느냐 못 지키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기준 부분에서는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이번 상승의 추세는 살짝 마무리를 지는 시점으로 들어간다는 걸 열어두셔야 됩니다. 현재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승부수를 오후장에서 띄우실 분들은 이제는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매수의 수익 구조는 나 말고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을 내주렴 하고 매수로 수익을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이제 청산 쪽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매도 포지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시는지를 오후장 끝까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일자를 변곡점으로 잡으면서 마지막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259.35가 고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위쪽 고점은 오늘 설정 안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끌고 가지 마시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밴드 258.2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하단 밴드 257.40으로 오전 전략과 똑같이 시행을 하는데요. 단 종가상의 257.80을 지지해야지만 내일도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장 승부수 띄우실 분들은요,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수급만 좀 보시면서요. 매수가 축소가 나가기 시작하면 259.35 위에서 260 밴드니까 너무 넓죠. 그렇다면 259.65까지만 설정을 해서 위쪽 고점에서 매도 때리고 단타 치고 나가시면서 매도 오버나잇 하지 마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보다 개인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오늘 변곡점 자료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8년 이후 각국 정부가 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었던 이 돈풀기 정책이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물가 등 경제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의 장단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로 인한 득과 실은 없는지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양적 완화의 시작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났을 때 이제 2조 5천억 불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켜놨는데, 바로 뒤이어서 이제 유럽이 문제가 좀 생기면서, 유럽 쪽에서도 거의 1조 유로 정도로 풀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2조 5천억 불, 1조 유로 이런 돈들이 사실 숫자로 와닿지는 않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일본 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자금을 풀면서,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을 연결하는, 상당한 양의 어떤, 자금들이 좀 풀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동력으로 좀 사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익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양적 완화 이전에 나타났던 것이 거의 실업률이 10%대였는데, 지금은 양적 완화 이후에는 결국 실업률이 8%대로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어떤 방어적 측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럽 역시도 상당히 긴장을 했었던 상황에서 자금이 풀리면서 유럽에서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진정시켜놨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아베노믹스 정책을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어떤 실익을 얻었냐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이용한 엔캐리 자금이 유럽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의 최악의 국면들을 좀 막아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들은 얻어낸 상태에서 이제 유럽도 성장 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양쪽 완화에 어떤 실질적인 실익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양적 완화로 고용 문제가 안정을 취했다라는 건 이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버냉키 의장이 6월이나 9월쯤 출구 전략 가능성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죠. 미국 하면 워낙 영향력이 큰 만큼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 그 여파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를 결국은 걷어들이고 결국은 이제 그 통화량 환수 조치가 시작된다면 그거는 뭐 어떤 나라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그 경제 환경은 결국은 엄청난 그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가 된다라면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가서 모든 게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회복이 일단 조금은 나타나고 있고요. 실업률이 조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유럽 쪽이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축인 중국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바로 양적 완화의 회수 조치가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버냉키 쪽이 처음부터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갖고 워낙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쪽의 경제 논리가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내년에 FRB 의장이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버냉키가 지키고 있는 이상에는 쉽게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가 가능해진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일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주 후반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을 최대 보유하는 채권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이 지금 2%대 금리인데 심하면은 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결국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매도 압력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일본에서 보유한 미국의 채권이 풀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 시장 요동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피해도 상당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쪽에서도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금융시장은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냥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당연하죠. 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들이 지금 그동안은 전 세계가 미국의 소비에 의해서 수출량이 늘고 줄고 하는 상황을 반복했고요. 그러는 상태에서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소비 국가로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들이 좀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력을 키우면서 자기네 나라 자체적인 어떤 기업의 질적인 부분들을 좀 높이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을 바라보고 수출을 하던 나라들은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미국은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제조업을 강화시키면서 기업들의 상황들이 매우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절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환율과 금리가 요동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국내 증시도 의외로 큰 조정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증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조기 축소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피해야 할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그렇게 피해갈 만한 전략이나 종목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틈새 시장을 좀 느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양적 완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 하반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하반기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이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통화가치의 변동성에서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통화가치 대비해서 어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의 어떤 실물자산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이나 자산주 정도는 틈새 시장으로 공략할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도 초창기는 안 되고 상당 부분 진행돼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을 때는 투자의 대안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증식큐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산플러스 정재훈 멘토, 텐스탁의 김소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먼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이신데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149만 6천 원이고요. 보유 기간은 3개월 정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9만 5,800원이고 보유 기간도 역시 3개월이었습니다. 로만손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850원이었고 보유 기간도 역시 3개월. 인프라웨어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13,600원 역시 보유 기간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이죠. 이 종목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39,600원이고 역시 보유 기간이 3개월. 끝으로 한 종목 더 있는데요. 펜 엔터테인먼트 매수가가 3,925원, 보유 기간도 3개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서울 사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장 좀 문의가 되실까요? 네, 그 청송천노님 추천으로 삼성전자 샀었는데요. 삼성전자요? 네, 되게 예. 안 움직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손실이 큰 펜 엔터테인먼트는 네. 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보유하신 종목들을 보니까 수익이 나 있는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예, 일단은 주식 투자하신 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포트폴리오 보니까 보유 기간 다 3개월, 딱 같은 기간대 딱 이렇게 들어가셨나 봐요? 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정재훈 멘토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하고 펜엔터테인먼트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네네. 혹시 종목을 교체를 하시거나 그러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네, 삼성전자랑 펜엔터는 좀 교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거를 더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추가 매수를 더 할 생각은 없고요. 차라리 그냥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종목군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조금 길게 보고 한 겁니다. 좀 길게 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기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대표 네. 기업인데 지금 현재 지수가 못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갤럭시 4에 대한 이 부분들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1000만 대를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주택 판매가 상당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부분들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그만큼 판매가 된다라면 가전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뱅가드에 대한 물량들, 이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시간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좀 보시거나 그런다면은 일단 보유 관점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차피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9만 7천 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50만원대 중반권역에서 140만원대 초반권역 이 사이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아마도 하반기 정도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종목은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5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4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대가 박스 하단권이기 때문에요. 네. 이 자리대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휴대폰 부품 섹터 중에서도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의 포트폴리오가 중형주와 대형주 이런 종목군들 다 고루 담으셨는데요. 네. 문제 아쉬운 부분들은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의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삼성전기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금요일 시장 때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봉 차트보다는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 차트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매물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가 큰 자리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들이 일단 좀 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박스권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우선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상단 부근입니다. 10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89,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 하단입니다. 그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면 이 종목도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만손인데요. 로만손 이 기업은 내수 관련 섹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북 관련 섹터도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작년부터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2,000원대 주가가 15,000원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7배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많이 올라간 만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0,000원 선도 상당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21선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우하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캔들의 부분들에 있어서 쌍봉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21선 부근에서도 이동평균선에 쌍봉이 있습니다. 21선에 쌍봉이 나타나게 된다면 61선에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형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주가는 상당폭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가격적인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좀 짧게 해드렸습니다. 11,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M인데요. 엔터주들의 문제는 일단 신용을 잃었다는 부분들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박스권역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일단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어느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누군가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4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7,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도 지금 현재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1차와 2차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차 목표가는 최근에 지금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1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2차 목표가는 20,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은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권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정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5일선 가격이 약 한 16,000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000원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자리를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확인 매도를 하게 된다면 6% 정도의 손실을 일단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펜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엔터주입니다. 전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M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 두 종목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역별 상황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터주들 모습들이 대부분 다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펜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로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3,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6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LM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네.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MS라는 기업이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큰 폭으로 밀려내렸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박스권역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유심히 좀 봐야 될 섹터고요.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한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군들을 말씀드린다면 철강 섹터 중에 개별 섹터인데요. 영흥철강이라고 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적자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았었지만 올해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하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시청자님, 삼성전자와 인프라웨어, SM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 보자라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기 전에 실시간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캠트로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전화 뒷번호가 1149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캠트로닉스 25,3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분 좀 마이너스권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김천 대표님. 네, 오늘 좀 마이너스 3% 이상 지금 급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한 1% 정도 빠져줬고 이틀 연속 지금 주가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문제로 잡힙니다. 지금 연기금 4일 연속 매도 물량 나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 달 동안 지금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외인들이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줘서 조금 반등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지금 4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약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4 관련주, 특히 이제 무선 충전주 관련해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 주가 흐름상으로 깨지진 않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종목 캠트로닉스가 한번 이렇게 고점 부분까지 올라줬다가 빠질 때 그 차트 흐름상이 보통 10% 이상의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이거 그어드린 네모칸 치어드린 이 박스권 라인 자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한 24,500원 라인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약간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강한 좀 기간 매도가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다리시는데 만약에 네. 내일도 해서 조금 급락 부분이 나와주면서 기간 매도가 조금 지속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은 좀 버텨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좀 반등을 준다면은 그때는 조금 홀딩 하시도록 하고요. 홀딩 하실 경우에는 목표가는 너무 길게 잡지 마십시오. 26,500원 정도 잡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깨져버릴 경우에는 손절가는 한 24,200원 정도 라인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캠트로닉스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고 내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리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NC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단골 종목이기도 한데요. 3832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NC소프트 이분께서는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앞으로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정재훈 멘토님, 일단 이분 좀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예요? 예, 거의 뭐 매수가 부분에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요. 목표가는 네. 뭐 크게 잡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는 상황들이에요. 16만 원을 돌파를 해줬다는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16만 원에서 18만 원 부근까지 박스권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부분이시니까요. 18만 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정리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그 시기를 한번 맞춰보게 된다면 네. 가격적으로 잡아보게 된다면 약 한 15만원권역, 평균 단가가 약 15만원권역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 때 어느 정도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야지만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를 크게 잡는 것보단 18만 원 정도의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박스권으로 대응해보자 1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상담해드리고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상입니다. 8537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대상 매수하신 가격대가 38,000원 그리고 비중이 20% 목표가와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김선일 대표님 차트를 보니까 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네요. 네,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자, 수급적으로 약간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도 한 3% 이상 좀 급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관이든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잡히는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을 지나고 나서 다시 내일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내일 장중에 한 37,000원, 37,500원 이상 좀 가는지를 여부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7,500원 이상 돌파하는 경우에는 오전장에 기관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약간 좀 횡보세를 거치다가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좀 중요한 점은 최근에 약간 음식료 업종들이 이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닙니다. 5월달 들어서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 추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은 당연히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길게 보시면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고요. 짧게 보시되 내일장까지 상승이 이어지는지 여부는 꼭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일장도 오늘과 같은 상승폭이 이어진다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목표가 자체를 조금 짧게 잡아서 한 39,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지켜주고 있었던 부분 자체가 한 34,500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34,500원 라인까지 단기간에 조금 내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만 한번 뭐 이번 주 안으로 해서 35,000원 라인이 깨져버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더 하락 추세 심해져서 32,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금방 올 것 같지만 저도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0%이기 때문에 꽤 큽니다. 그래서 34,500원 라인은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일 상승해 준다면 홀딩하시고 한 39,000원에서 4만원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전화 상담 시청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 매수가가 34,050원, 보유 기간은 2년이나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가 49,400원, 보유 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매수가가 122,600원, 보유 기간이 2년, 그리고 SO일도 갖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원, 역시 보유 기간도 2년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오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2,480원, 보유 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다음 끝으로 LG 디스플레이 매수가가 29,840원, 보유 기간도 2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목동이에요. 예, 목동에 계시고요. 이태우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포트를 보니까요, 이 IT 대형주가 3개나 있어요. 그것도 보유 기간이 2년이나 됐고요. 좋다고 해서 그냥 사놓은 거죠, 뭐 그냥. 아이, 그러셨어요. 네. 자, 저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김선율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대표님. 얼마에서 팔을라나 그것만 좀 알려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정말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2년씩이나. SK하이닉스가 34,000원 정도시고요. 네. 그러니까 2011년 때 네. 사셨네요. 여름쯤 돼가지고. 봄인가요? 그때 또 안 사신 것 같은데.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네요. 네네. 이제 좀 올라가서 좀 마음에 조금 네, 위안이 되실 텐데 잘 참으셨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게 35,000원까지 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참 궁금하실 거예요. 네. 34,000원까지에 대한 여부. 얼마까지 갈 건가?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지금 주봉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주봉을 열어놨는데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 라인이 가장 최근에 있던 바닥권 라인 자체가 2만원 초반대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유럽 위기 때가 있었던 때가 1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뚫고 올라간 라인 자체가 바로 3만원대입니다. 근데 3만원대인데 그러니까 작년 초에 보여줬던 라인 자체를 지금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당겨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매물대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서는요. 거의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에 꽉 깔려있는 매물대 자체가 95%고요. 나머지 위에 부분이 지금 31,000원대부터 해서 매물대 부분이 5%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좀 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해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 자체를 뭐 32,000원, 33,000원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보셔야 될 포인트 하나는 바로 수급인 건데, 현재까지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줬어요. 최근 들어서 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점은 이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들과 같이 해서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특히 외인들의 물량이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조정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저점 라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해서 다시 좀 옮겨줄 확률이 있겠다.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팔 필요는 없이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제가 한 3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잘 참으셨고요. 좀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좀 문제입니다. 이게 목표 매수가가 49,400원이시네요. 이건 언제 사셨어요? 이거 올해 작년 초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것도 거의 1년 좀 되셨고요. 거의 됐는데 5만 원 넘는다고 해서 샀더니 이행 못 올라가고. 네네. 근데 팔 기회는 있으셨어요. 수익이 났을 때는. 근데 좀 더 이제 가는 듯한 모습이 나와줘가지고 안 팔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크게 좀 손실 보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은 나아지고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이제 항공주인데, 항공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수혜를 보려는 그 시점이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엔저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이번 니케이 지수도 좀 빠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엔저 효과가 조금 풀려준다면은 수혜주로서 좀 빠르게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업종 자체도 이 항공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수 자체도 반등을 약간 좀 최근에 또 엔저 현상 때문에 약간 조금 주춤해졌다가 다시 박스권에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간으로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급이 그래도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기관들이 한 13만 주 매수가 들어와주고 외인들이 좀 19만 주 매도가 나가주고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그나마 조금씩은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턴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긴 해도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지금은 어느 누군가의 기관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듯한 흐름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원만 보시고요. 4만원까지 올 것 같아요? 네, 4만원까지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등을 준다면 45,000원인데 매수하신 가격 49,400원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4만원 정도 아니면 45,000원 정도 해서 4만원, 45,000원 사이에서 정리를 하시고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애를 좀 먹고 계시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12만 원이시니까. 오래됐어요. 네, 이것도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자, 삼성전기가 그래도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작년부터 나오는 흐름인데요. 항상 그 흐름이 나오는데 9만 원부터 해서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밴드, 많게 11만 원 밴드가 지금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와줘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좀 다시 바뀌어가지고요. 다시 좀 바뀌어서 10만 원 밴드부터 9만 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10만 5천 원 밴드가 주요 밴드인데, 그것도 지금 풀린 상황이고 다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증권사들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도 최근에 10만 원만 되면은 털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고요.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0만, 만약에 이번에 뚫고 올라간다면은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10만 5천 원까지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12만 원까지 가기는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만 5천 원까지 보시고 2차적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만 네.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네. 낫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되지만서도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 자체가 다 오랫동안 보유하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빠졌던 시간만큼 오르는 시간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서 좀 더 이제 기다리시는 전략 가지시되 10만 원, 10만 5천 원이랑 11만 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한 종목 좀 빨리 제가 봐드리면요. 네, SO일은 가장 손실폭이 크시죠. 네. SO일. 자, 네. S-오일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셰일가스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자, S-오일 지금 바닥권을 확실하게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벌써 3바닥, 4바닥인데 이 부분 좀 더 확실하게 턴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S-오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오늘 제 오후쯤에 네. 전화를 다시 드려가지고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일단 되거든요. 전화해 줄 수 있어요, 그요? 네, 제가 전화를 항상 드리니까요. 네네. 전화를 해드려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SO일에 제일 중요한 네. 거니까. 아, 예.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네. 예,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아, 디오나 SO일은 안 돼요? 아, 바로 김선 대표님이요. 전화 드린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때 한번 상담 또 받아보시죠. 몇 시경에 기다려야 되니까. 몇 시경인가요? 한 5시쯤 드리겠습니다. 5시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5시간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오후장퍼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주식 때문에 고민되시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정전 멘토님, 김소연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요일장입니다. 오후장도 현명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